자, 지수로그 파트 2, 3부터 질문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문제가 혹시 헷갈린다면 그냥 대입만 열심히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대입 열심히 해가지고 식 전체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지금 뭐 이 H하고 L하고 S라는 건 주어진 얘네는 변수입니다. 얘네는 변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K는 함수라고 나왔기 때문에 얘는 변하지 않는 상황이니까 어쨌든 얘하고 얘를 대입해서 우리가 충분히 식을 다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이 A에 대해서만 이러한 조건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 A에 대해서도 요 식을 대입해서 식 하나 끄집어낼 수 있고 B에 대해서도 대입해서 똑같이 식 하나 끄집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 끄집어내보면 HA는 LA분의 K 그리고 로그 SA분의 1이라는 이러한 식 하나가 일단 튀어나와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 다음 B에 대해서도 식 그대로 끄집어내보면 그대로 대입하면 되니까 HB는 LB분의 상수 K 그리고 로그 SB분의 1이라는 이런 식이 일단 끄집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는 여기서 이 P를 구하라고 한 거니까 사실 여기에서 SA하고 SB가 몇 제곱인지 이런 성만 우리가 파악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저거를 파악하고자 일단 문자를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HB라는 거 대신에 HA라고 바꿀 수 있으니까 주어진 요놈을 연산할 때 겁먹지 마시고 문자 통일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HB라는 거는 2분의 루트 3 HA 일단 이렇게 적어줍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 다음 LB라는 거는 2분의 1 LA 이렇게 지금 통일할 수 있으니까 주어진 요놈 자, 주어진 요놈 대신에도 2분의 1 LA라고 해서 요놈을 대입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HA라는 것도 약간 없애면서 이 LA라는 것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이 위식에다가 2분의 루트 3배를 하고 요걸 빼버리면 얘가 날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로그의 빼기는 뭐가 되니까? 나누기가 되니까 이 나누기를 해버리면 이 LA로 날아간다는 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이래서 여기까지 다시 요거 못 푼 이유는 대입한 다음에 여기서 연립을 못했다 이렇게 오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대입한 다음에 연립을 못했다. HA도 없애고 LA도 없애려면 HA를 없애기 위해서는 여기 위에 식에 2분의 루트 3배를 하고 그 식을 빼버리면 HA가 사라진다는 거. 괜찮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위에다가 2분의 루트 3배를 하고요. 빼버리면 좌변은 0이 따라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2분의 루트 3배를 해주면 네? 아니죠 여러분들? 얘가 로그 안에 있는 게 아니구나. 미안합니다. 자, 2분의 루트 3배를 하고 빼면은 여기는 얘가 이 로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니까 빼기라도 나누기로 가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이거 무슨 말인지 되실까요? 여기서 HA하고 LA를 한 번에 없애려면 이 두 식을 나눠야겠네요. 이 두 식을 나눠버리면 여기 HA 사라지고 그러면 좌변은 루트 3분의 2가 따라오고요. 자, 요거 나누기를 해주시면 KK 사라지죠. 그 다음에 LA 사라지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는 2라는 거 튀어나가고요. 그 다음에 로그 SA분의 1 그리고 여기에 로그 SB분의 1 이렇게 따라갑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여기는 요 식을 이제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 주어진 얘를 여기도 마이너스 밖으로 빠져나가고 마이너스 밖으로 빠져나가고 그리고 및 변화 공식에 의해서 얘를 로그 SB의 SA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네요. 이거 이해되실까요? 둘 다 마이너스 빠져나가고 미변화 공식에 의해서 바꾸겠다. 자, 근데 얘가 루트 3분의 2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론 로그 SB의 SA란 얘가 루트 3분의 1이 되는 거고 주어진 얘를 지수식으로 바꿔주시면 SA란 이름은 SB의 루트 3분의 1제곱입니다. 이렇게 쓰면 그래서 P는 얘가 분모니까 계산 틀렸네. 여기가 2분의 1이 되고요. 그러면
여기가 2분의 1이니까 양쪽이 1을 곱하면 여기가 4가 따라가고 여기가 4가 따라오니까 여기가 4가 따라오니까 루트 3분의 4 이놈이 정답이에요. 답은 2번 3분의 4 루트 3입니다. 괜찮나요? 얘들아 요거는 사실 본인이 한번 완벽하게 좀 풀어내시면 한 두세 문제만 완벽하게 푸시면 시험에서도 좋아하긴 합니다. 특히나 여기 한 문제는 좀 더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한 문제는 그냥 나오니까 대입해서 식만 정리해주시면 된다는 거. 자 넘어가서 115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울게요. 지호도 혹시 지드로그에서 질문 추가로 있으면 번호 불러주세요. 자 115번 매출액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2019년도 나의 매출액 A 이렇게 되어 있고 2022년도 나의 매출액은 1.23A. 이때 2026년도 얘가 몇 A입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 로그 1.23이 0.09 그리고 로그 1.32가 0.12 이렇게 나오고 갈게요. 자 일단 매출액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그랬는데 이 일정한 비율 자체를 편의상 이렇게 X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19년도에 나의 매출액이 A면 1년이 지나면 X를 여기다가 곱해주면 되는 거고 2년이 지나면 X의 제곱 3년이 지나면 X의 세제곱을 처리하면 되는데 그럼 얘는 몇 년 지난 거예요? 3년 지난 거니까 주어진 얘를 A 곱하기 X의 세제곱입니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래놓고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A 곱하기 X의 몇 제곱? 7제곱을 구해주세요. 즉 X의 7제곱이 네모기 때문에 X의 7제곱을 구해주세요 라는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양쪽에 A를 날려버리고 어떤 수를 세제곱해서 1.23이 되는데 어떤 수를 세제곱해서 1.23이 된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 로그가 나와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로그를 활용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양쪽에 여기에 밑이 11로그가 있기 때문에 양쪽에 밑이 11로그를 취해주시면 주어진 얘가 로그 1.23 근데 얘가 3로그 x다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오니까 근데 로그 1.23이라는 애가 0.09라고 나왔으니까 여기에 0.09 이놈이 3로그 x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여기에 3 날라가니까 여기에 0.03이 로그 x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계산 틀린 거 딱히 없죠? 자 그러면 내가 구하려는 건 x의 7제곱이라는 걸 구하고 싶은데 마찬가지로 이러한 숫자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 양쪽에도 로그를 취한다는 겁니다. 자, 요 놈을 내가 처리하기 위해서 여기 양쪽에 로그를 취하면 7로그 x가 로그 네모가 돼요. 자 근데 로그 x가 0.03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7을 곱해버리면 얘는 0.21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오니까 근데 얘가 뭐인 거예요? 로그 네모인 겁니다. 그러면 이 0.21이 로그 네모니까 이 0.21이라는 걸 로그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보면 얘로 0.21 표현할 수 있는 거 보이세요? 이 둘을 어떻게 하면 돼요? 더하면은 걔가 0.21인 거죠. 그래서 이 0.21을 로그 1.23 더하기 로그 1.32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은 결론 로그의 1.23 곱하기 1.32 이놈이 로그 네모가 된다. 그래서 이 네모라는 놈은 이 두 개를 곱한 놈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저 네모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실까요? 그래서 이 네모가 당연히 더럽게 나올 텐데 그 놈을 셋째 자리에서 뭐 반올림해 준 게 정답이 된다라는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못 풀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구하고자 하는 식을 먼저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 문제에 로그가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로그를 활용하자, 로그를 취하자
근데 밑이 며칠 로그가 있으니까 11 로그가 있으니까 밑이 11 로그를 취한다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네. 자 넘어가서 127번 이제 3스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이는 무슨 반에서 뭐 한다는데 지금 그런 거 없나요? 저 월요일에 아 그래요? 혹시 일부러 월급 맞춰서 하자 이렇게 막 주장하고 그런 거 아니죠? 아니에요. 자, 로그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x가 6개일 때 자연수 a의 곱을 구하라. 도농은 축제라는데? 네. 아, 그럼 여러분들 축제 때 막 다른 학교 놀러가고 원래 그런 거 없나요? 아, 없어요? 그냥 자기네들끼리만의 축제예요? 네. 다르네. 경사가 좀 다를까? 선생님도 어릴 때 막 학교 축제 하면 막 다른 학교 애들 놀러가고 그랬는데 지금 선생님 그 대치동도 축제하면 막 놀러가고 그랬는데 여기는 그런 거 없구나. 자기네들끼리 노는구나. 다른 학교 놀러 온다고 막 때리거나 그러진 않죠? 그래요. 자 봅시다. 자 일단 127번 여기 별표 3개 정도 쳐주세요. 별표 3개 정도 쳐주시고 요게 문제를 푸는 방법은 어렵지 않은데 이게 해석을 잘 해주셔야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약간 건덕지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해석을 좀 잘하면서 따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갈게요. 자 요런 로그 값이 일단 자연수가 돼야 된대요. 자 그러면 저놈이 자연수가 된다는 걸 어떻게 처리를 하기로 했냐면 주어진 얘가 자연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연수를 잡아주시면 아 K는 자연수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중앙수 또 다시 그 서술형 나오니까 서술형 풀이까지 계속 조금 주의 깊게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로그의 연산보다는 뭐의 연산이 쉽다? 지수의 연산이 쉽다. 그래서 이렇게 로그로 바라보지 말고 일단 지수로 바라보셔서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4라는 놈이 2의 k제곱입니다. 이렇게 지수로 바라보는 게 좀 더 좋아 보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근데 요걸 만족시키는 실수 x의 개수가 6개래요. 자 그러면 근이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근의 개수가 나오면 우리 근의 개수 어떻게 구합니까? 근의 개수는 양쪽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의 개수라고 읽히니까 주어진 예를 교점의 개수구나 이렇게 일단 읽어주는 게 첫 번째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가 요 그래프를 그리고 주어진 요 그래프를 생각을 할 때는 얘를 지수함수가 아니라 여기는 k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그냥 상수함수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그걸 만족시키는 교점이 6개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왼쪽 그래프를 그릴게요. 자 왼쪽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근데 이게 k제곱이라는 거는 k가 자연수인 상황이기 때문에 2라는 값, 4라는 값, 8이라는 값, 16이라는 값, k가 1, 2, 3, 4에 따라 이런 값들이 따라올 텐데 이러한 값들하고 교점이 몇 개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까? 6개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이에 y는 2라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버리면 얘도 교점이 없고 4하고 8이라는 건 걔네보다 위에 있으니까 당연히 교점이 없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2라는 건 무조건 이런 식으로 교점이 2개가 나오는 상황을 일단 먼저 만들어줘야겠네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교점이 6개라고 그랬으니까 y는 4도 여기 있어야 되고 y는 8도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죠. 6개. 하지만 y는 16이 여기 있으면 교점이 8개가 되어버리니까 말이 안 된다. 그러면 y는 16이라는 건 어디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기 위해선 이 2차 함수의 꼭지점의 y좌표가 요놈의 꼭지점의 y좌표가 8보다는 커야 되고 16보다는 작아야 된다. 요거를 풀어주시면 정답이 나온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놈의 꼭지점의 y좌표는 x에다가 2분의 1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 부등식을 풀어주면 정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을까요? 자 그래서 문제가 이제 여기가 6개가 아니라 7개라고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2개 나오고 1개 나와야 되니까 꼭지점의 y좌표가 뭐야 된다?
16이어야 된다라는 여기까지 계속 생각을 해나가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여기까지? 풀이가 어려운 풀이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얘가 자연수가 나온다고 쫄지 마시고 천천히 K라고 잡고 천천히 해석하는 거를 먼저 좀 처리를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가 127번입니다. 자, 넘어가서 129번으로 볼게요. 129번. 로그 2의 n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 일단 요놈이 자연수라고 나왔고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a의 개수를 fn이라고 하기 때문에 로그 2의 a는 정수. 그 다음에 로그 a의 n 곱하기 로그 n의 n 곱하기 a 제곱. 이렇게. 근데 요놈은 또 자연수입니다. 이때 f 요거를 만족시키는 조건이 왜 이렇게 많아요? 양수 a의 개수를 fn이라고 하자. 이때 문제에서 fn은 7을 만족시킨다. 그때 n의 최소값 쓸 k라고 할 때 로그 4의 k를 구하라. 자, 일단 이 문제 하기 전에 일단 빠르게 답을 내려면 여러분들이 요게 먼저 막히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잠깐만 먼저 볼게요. 약수의 개수가 6개인 수 중 가장 작은 거, 이거 어떻게 찾아야 되죠? 양의 약수의 개수만 얘기할게요. 약수의 개수가 6개의 수 중 가장 작은 수를 찾아라라는 문제 나오면 약수의 개수가 6개라는 얘기는 어떤 소수의 우리가 거듭제곱, 얘를 어떤 수를 소인수분해 해서 지수에다가 1씩 곱하고 더하는 형태를 먼저 떠올리잖아요. 그럼 약수의 개수가 6개라는 얘기는 어떤 수의 5제곱인 상황일 수도 있고 어떤 수에 얘가 2 곱하기 3으로 쪼개지니까 이런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작은 수가 나오려면 이 네모가 뭐면 되고 2면 되고 여기서 가장 작은 수가 나오려면 이 네모는 3이고 이 세모가 뭐다? 이다라고 해서 10이란 수가 가장 작은 수입니다. 요거 괜찮을까요? 요거를 기본으로 깔고 들어갈 겁니다. 자, 이 문제 써주세요. 119번 위에 서술형 풀이라고 해주셔서요. 이 문제를 다음에 여러분들이 풀려면 서술형 풀이를 대비를 좀 해주셔야 어디 나오든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가볼게요. 자, 로그 2의 n이 자연수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제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풀고 있냐면 주어진 요놈이 자연수라고 해서 요놈을 k라고 잡으면 안 되며 요놈을 p라고 잡겠습니다. p. 그래서 p는 자연수로 따라가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일단 n이라는 숫자가 2의 p제곱입니다. 이렇게까지 눈에 보이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가족권을 보면은 주어진 얘가 정수래요. 그럼 쫄지 마시고 이번에는 로그 2의 a를 q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 q는 무슨 수인 거예요? 정수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a라는 놈은 2의 q제곱 이렇게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이 p라는 건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 a는 2, 4, 6, 8 이렇게 흘러가는 거고 q라는 거는 정수이기 때문에 이 a가 2분의 1, 4분의 1, 1 이렇게 분수의 형태도 가능하다는 거. 이 차이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 있는 이런 어려운 말들 저렇게 다 바꿔주시면은 우리는 로그보다는 지수가 편하니까 이 지수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할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요게 전부입니다. 자, 그럼 갈게요. 주어진 얘가 자연수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식을 지금 천천히 정리를 먼저 해볼 건데 로그의 곱하기를 연산하는 방법은 항상 뭘 활용한다? 및 변환 공식을 활용한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곱하기가 보이는 순간 얘는 일단 및 변환 공식을 활용해달라는 문제구나. 근데 여기에 있는 얘를 이렇게 볼 게 아니라 로그의 곱하기는 더하기로 쪼개지니까 로그 n의 n은 1이고 그 다음에 로그 n의 a 제곱은 2 로그 n의 a
일단 이렇게 먼저 처리하고요. 거기에다가 로그 AN이 곱해져 있다. 이런 상황으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거 곱해주시면 요거하고 1 곱하면 로그 AN 튀어나오고 요거하고 요거 곱하면 밑변화 공식에서 A하고 A, N하고 N 찍어주는 건 느껴지세요? 그리고 2만 달랑 남아있는 이런 상황인데 얘가 무슨 수여야 된다? 자연수여야 된다.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오십니까 여기까지? 자, 근데 이제 어떻게 문제를 푸는 거냐? A하고 N이라는 걸 이의 거듭제곱으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요 놈을 자, A라는 게 2의 Q제곱입니다. N이라는 건 2의 P제곱이에요. 이렇게 써버릴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Q 앞으로 빠지고 P 앞으로 빠지니까 그냥 여기다 쓸게요. Q분의 P 더하기 2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얘가 무슨 수여야 된다? 자연수여야 된다라는 이런 문제 풀어주는 거예요. 자, 근데 놓치지 말아야 될 거 P는 무슨 수인 겁니까 지금? P는 자연수인 거고요. Q는 무슨 수인 겁니까? Q는 정수인 상황입니다. 자, 그럼 갈게요. 자, 얘가 자연수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그럼 어떤 상황인 거 바로 보이실까요? 얘가 자연수가 나오려면 이 Q는 P의 무슨 수? 약수여야 된다. 오케이. 정말 많이 풀어왔었잖아요. 간략한 예로 약간 요런 형태 딱 보시면 얘가 자연수려면 이 n 더하기는 이게 무슨 수여야 된다? 약수여야지 얘가 지워진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드는 생각은 요 놈이 지금 자연수가 되기 위해선 Q가 P의 무슨 수? 약수다. 이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러분들? 자, 근데 문제에서 fn이 7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fn이 7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a의 개수가 7개가 나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다시 a의 개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q의 개수가 7개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fn이 7이라는 얘기는 a의 개수가 7개, a의 개수가 7개라는 얘기는 q의 개수가 몇 개? 7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q의 개수가 7개 나와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식을 끄집어내는 건 어렵지 않으셔야 돼요. 왜? 그냥 문자 잡고 주르르르 정리했더니 여기까지 끄집어내는 건 어렵지 않았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근데 Q의 개수가 7개가 나오도록 하는 N의 최소값. 자, N이 가장 작다는 얘기는 P의 최소값에 대한 얘기입니다. P의 최소값을 찾아내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볼게요. 이게 문제가 조금 거슬리는 이유는 우리가 Q는 어쨌든 P의 약수니까 P의 약수가 그냥 7개가 나오는 것만을 찾으면 이게 답이 안 나옵니다. 왜냐면 여기 더하기 2라고 나왔거든요. 그 말은 얘가 음수여도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기서 P의 약수 중에서도 양의 약수만을 체크할 게 아니라 사실은 음의 약수까지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실제 여기서 가능한 음수는 뭐밖에 안 돼요? 마이너스 1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음의 약수 중에서 사실은 하나밖에 처리가 안 돼요. Q가 뭐인 경우? 딱 마이너스 P인 경우 딱 한 개밖에 음의 약수는 처리가 안 된다는 거. 왜? 여기가 더하기 2이기 때문에. 여기가 더하기 3이거나 더하기 4였으면 그건 난이도가 정말 어려워지는 거고요. 더하기 2이기 때문에 할 만한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계실까요? 그래서 여기서 Q는 P의 양의 약수가 많은데 그 중에서 음의 약수라고 하면 한 개밖에 처리가 안 된다. 왜? 여기가 마이너스 1이어야 자연수입니다. 따라오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양의 약수는 몇 개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전체가 7개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양의 약수가 몇 개? 6개인 상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좀 전에 이거 풀었죠? 양의 약수가 6개가 되도록 하는 이 P의 무슨 값을 구하고 싶다? 최소값을 구하고 싶다. 오케이? 그럼 무슨 수가 있었어요? 좀 전에 12라는 수 아까 좀 전에 구한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P는 10이다 라는 요거를 이렇게 바로 좀 체크가 돼야 되는데 요 얘기를 먼저 한 이유는 그냥 좀 더 받아들이기 쉽게끔 먼저 한 것 뿐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P의 최소값이 10이기 때문에
P는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n의 최소값은 P 여기다 들어가니까 2의 12제곱이네. 그럼 여기가 2의 12제곱인 거니까 얘가 1의 제곱이네. 그럼 답은 6, 0이 정답으로 나오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여러분들? 서술형 풀이라면 각각에 대해서 문자로 잡아주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셔야 되고요. 문자로 잡아준다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풀 수 있다.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13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워도 괜찮을까요? 백이하의 자연수 전체 집합을 S라고 하자. 그리고 N은 이 X의 원소다. 문제부터 쓰고 갈게요. 요거 로그 2의 N 마이너스 로그 2의 K 이놈이 정수다. 요놈의 원소의 개수를 Fn 그래서 예를 들어서 F10이라는 놈이랑 F99라는 놈을 해보면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건 직접 해보셔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요놈의 원소의 개수를 Fn이라고 잡았는데 요거는 되게 친절한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까봐 요거 가지고 한번 확인해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얘는 F10은 여기 n에다가 10을 그대로 대입해달라는 얘기고요. 주어진 얘를 이렇게 정리하면은 얘부터 정리하고 갈게요. 자, 얘는 로그 2의 k분의 n이라는 애가 정수 이렇게 따라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여기 n에다가 10을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로그 2의 k분의 10이라는 형태가 정수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가요. 정수가 나오려면 얘가 2의 정수제곱인 상황이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10이라는 거를 이렇게 한번 볼까요? 10은요 2 곱하기 10이라는 놈이에요. 2 곱하기 5라는 놈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가 정수의 형태가 튀어나오려면 이 K가 이 5를 없애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5가 없어지면 딱 1이라는 자연수가 나옵니다. 5가 사라지면 로그의 2니까. 하지만 여기가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K가 2 곱하기 5면 여기가 1이 나오니까 0이라는 값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정수라는 얘기는 얘가 분수란 형태도 된다는 얘기예요. 즉 얘가 2분의 1, 4분의 1 이런 형태도 상관이 없다고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무슨 말인지? 그럼 K가 또 뭐여도 되는 거예요? 2분의 1이 나오려면 20, 4분의 1이 나오려면 40, 8분의 1이 나오려면 80 이렇게 분류가 돼서 몇 개라고 보인다? 5개가 보인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를 기점으로 이때는 얘가 자연수가 나온 형태를 끄집어낸 겁니다. 여기 2를 남겨놓고 여기 옆에 찌꺼기를 없애주는 상황. 근데 여기서부터는 얘는 그냥 단순히 0이라는 값이 나오면 얘를 1로 만들어주는 상황인 거고 얘는 분수로 만들어주는 상황인 거예요. 여기서 분류가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돼야 됩니다. 단순히 1 만들 때 2의 자연수 제곱 만들 때 2의 음수 제곱 만들 때 이렇게 따라옵니까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F99라는 놈까지 보면은 F99는 로그 2의 K분의 99를 받아내는 얘기죠. 자, 근데 이 99라는 놈을 소인수분해하면 얘는 3의 제곱 곱하기 11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럼 여기서 여기 우리가 이 자연수의 형태 이런 형태를 끄집어내려면 분자에 2의 거듭제곱 형태가 있어야 되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형태가 없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건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이면 되니까. K가 99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2분의 1의 형태를 끄집어낼 수 있죠. K가 보면 돼요. 198이면 얘가 2분의 1이 나오니까. 1이니까 무슨 말인지? 근데 K라는 거는 100을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K는 뭐밖에 없는 겁니까? 99라는 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형태 중 만족하는 게 여기 있는 거 이거 한 개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이유는 99에다가 2배, 4배를 하면 2분의 1, 4분의 1이 나오지만 100을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생각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문제는 fn이 1인 걸 구해달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각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분자에 2의 거듭제곱이라는 형태가 있다면요, 여기 앞에 이런 놈들의 개수가 튀어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여기에 2의 거듭제곱이라는 놈이 있든 없든 이 K가 자기 자신을 맞춰주면 여기 무조건 한 개 나오죠.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는 이놈들이 개수가 나오려면 여기 있는 이 값은 뭐를 넘어가면 안 돼요? 50을 넘어가면 안 돼요. 왜? 여기가 50이면 여기가 딱 100이 나와서 2분의 1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가 51이 나오면 여기가 102가 나오는 거죠. 근데 100까지니까 그렇게 가능 불가능?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 fn1이라는 얘기는 일단 자기 자신에서 무조건 한 개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도 나와도 안 되고 여기서도 나와도 안 돼요. 그 말은 2의 거듭제곱을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2라는 건 존재하면 안 되는 겁니다. n이 2를 가지면 안 돼요. 맞지 않는다.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그러면서 어떤 숫자를 넘어가면 안 돼요? 어떤 숫자를 넘어가야 돼요? 50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여기서도 개수가 나오면 안 되니까. 이해되실까요? 무슨 말인지? 즉, 그러면서 51 이상이라야 된다는 거죠. 분수 형태까지 나오면 안 되니까. 자기 자신의 한계만 나와야 되니까.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럼 2를 갖지 않는다. 좀 더 우아하게 말하면 1을 갖지 않는 수를 무슨 수라고 불러요? 홀수라고 부릅니다. 홀수 중에서 51 이상인 수를 찾아보시면 51, 53, 55 이런 것들을 99까지 세달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그러면 일반항 찾아주시면 2씩 증가하니까 2n 잡아주고요. 1 대입해서 51이 나와야 되니까 2n 더하기 49라고 잡아주시면 요놈을 an이라고 하면 얘가 첫 번째야, 얘가 두 번째야, 얘는 몇 번째야? 여기다가 25를 대입하면 되니까 얘가 25번째야. 전체 개수가 몇 개다? 25개다. 이렇게 개수를 깔끔하게 세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게 132번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5개 이렇게 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사실 그냥 여러분들이 문제를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시험 때 풀 수 있는 게 되고요. 선생님이 백날 천날 풀어줘봤자 이런 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직접 많이 해보지 않는 이상은 시험 때도 못 풉니다. 느낌이 달라요. 아시겠죠? 해석 같은 경우는 그냥 풀기만 하면 시험 때도 푸는데 이런 건 느낌이 다르다는 거. 자, 넘어가서 134번으로 가겠습니다. 129번 했나요? 그죠? 백 34번 10 이하의 nplus 과 자, 요놈하고 요놈이 같은 자연수라고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면 같은 자연수라고 나왔으니까 선생님이 요놈을 K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B-A라는 놈이 3분의 2에 이렇게 나옵니다. A, B가 존재한다. 이걸 만족시키는 10 이하의 자연수를 구해달라는 문제입니다. 자, 갈게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천천히 보세요. 이거는 사실 모의고사 문제고요. 한때 내신에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처음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 이 문제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 번 정도 나왔다면은 거의 내지 않는 편이고 안 나왔다면 언제든지 낼 수 있는 문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신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나중에 우리 기출 풀어볼 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여기 처리할게요. 자, 어떤 생각이 먼저 드셔야 되냐면 주어진 요 형태랑 요 형태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약간 비슷한 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요거 저번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비슷하게끔 이렇게 잡혀 있으면 얘를 이렇게 볼 게 아니라 방정식을 세워야 된다는 거.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는 6이라는 놈의 두분이 a, b다. 일단 이 풀이가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항상 이렇게 비슷한 놈 나오면 맨날 똑같다고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 약간 비슷한 놈이 있으니까 약간 근의 형태를 a, b로 내가 끄집어낼 수 있는지를 먼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로그로 보는 것보다는 항상 지수가 좀 더 편한 상황이기 때문에 얘를 지수로 한번 바꿔보시면 na-a 제곱이란 얘가 2의 k제곱입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되실까요? 그 다음 nb-b의 제곱 또한 2의 k제곱이란 이런 형태로 보인다면 얘가 충분히 근의 형태 nx-x제곱은 2의 k제곱 이놈의 두 근이 a다 이렇게 보이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되실까요? 여기까지에 대한 이 풀이가 익숙하셔야 되는데 안 익숙하다면 지금부터라도 반복하면서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주어진 이러한 지수 방정식을 봤더니 맨날 똑같습니다. 지수 방정식을 열심히 못 치워나고 보면 항상 2차 방정식에 대한 풀이가 따라온다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그래서 주어진 요거 2차 방정식으로 읽어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nx 더하기 2의 k제곱은 0 따라와서 요놈의 두 근이 a, b 이런 상황인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요놈이 가에 대한 해석입니다. 자, 근데 이제 나에서는 요거를 만족하는 걸 찾아달라고 그랬는데 볼까요? 두 근이 a, b예요. 근데 b-a, b-a라고 읽을 게 아니라 요거 뭐라고 읽어야 돼요? 두 근의 차라고 읽어주셔야죠. 이해되세요? 여기서 두 근의 차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풀이가 두 가지로 나뉘어요. 두 근의 차 공식을 알면 빨리 풀 수 있는 거고 두 근의 차 공식을 모르면 합과 곱을 가지고 쟤를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죠. 요즘 두 근의 차 공식 수아 두 근의 차 공식 지호야 두 근의 차 공식 그거 알려주지 마요 이제 어차피 안 쓸 거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알려줘요? 마지막 기회? 네. 자, 다시 갈게요. 우리 두 분의 합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나오면 마이너스 a분의 b 요건 안 까먹잖아요. 그쵸? 두 분의 곱은 a분의 c 요것도 안 까먹잖아요. 그쵸? 두 분의 차 이렇게 나오면 절대값 a분의 루트 d 이렇게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외우든 깔끔하게 외워주셔야 된다. 요거 몰라도 우리 요거 합하고 곱 가지고 요거 끄집어낼 수 있죠. 요거의 제곱은 요거 제곱한 다음에 4배에서 뺀 거. 오케이? 태양이 혹시 요거 외우겠나요? 저 그렇게 외우는데 어떻게 외우는데요? 선생님 방금 말하신 요거의 제곱은 요거 제곱해서 4배 뺀 거? 이렇게 외웠다고요? 그럼 외운 게 아니라 그냥 할 줄 아는 거죠, 그쵸?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하라고 했어요. 학원에서? 근데 저는 이렇게 하라고 하면 안 될까요? 왜냐면 시간을 단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얘들아 내신 시간 싸움인 거 아시잖아요, 그쵸? 동화는 가뜩이나 시간 더 없는데 1분 1초라도 아껴야죠, 여러분들.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가지고 두 분 이거 제곱한 다음에 요거 끄집어내는 거랑 두 분의 차공식을 가지고 끄집어내는 거랑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두 분의 차공식을 그대로 쓰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b-a 대신에 두 분의 차공식 절대값 a 1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별 차이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요. 합 쓰고 곱 쓰고 제곱 쓰고 정리하고 거기다 한번 삐끗해서 틀리더니 한 번에 쓰라고. 이해되실까요?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는 요 문제에만 집중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요걸 만족시키는 A하고 B가
존재한다. 12 이하를 구하라. 이런 문제네요. 자, 그러면 뭐 우리가 요게 존재하도록 하는 n의 개수를 찾는다라는 거니까 이제 풀이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여기 n에다가 1, 2, 3, 4, 5, 6, 7, 8, 90을 대입해서 얘가 성립하는 형태가 있으면은 걔는 정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래서 요 식을 지금부터 조금 더 정리 좀 할까요? 왜냐면 n에다가 숫자를 대입할 거니까 식 좀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요 놈을 먼저 정리할게요. 양쪽 제곱합니다. 그러면 n제곱 여기 튀어나오고요. 여기서 2의 k 플러스 2라는 걸 이렇게 넘겨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러분들?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우변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변 정리를 하려고 해도 여기는 여기 루트 꼴 보기 싫으니까 양쪽을 똑같이 제곱합니다. 그럼 양쪽 제곱하면은 여기 n제곱 나오고 9분의 4n제곱 나오죠. 넘어갑니다. 그러면 9분의 5n제곱 나오고요. 2에 k 플러스 2 이렇게 따라옵니다. 괜찮나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얘를 n제곱의 형태로 똑같이 통일시켜주면은 n제곱은 2의 k 플러스 2보다는 크고 작거나 같다. 5분의 9에 2의 k 플러스 2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이러한 상황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지울게요. 여기까지 되실까요? 그 다음에 1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를 찾아달라라는 문제인데 k가 자연수인 상황이에요. 그러면 k가 자연수니까 지금부터 k에다가 1부터 천천히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거 한번 쭉 넣어볼게요. 자, k에 1을 넣어주면, 왜냐면 k는 그냥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자, k에 1이 들어가면 8보다 크다. n제곱 그리고 5분의 9 곱하기 8 이렇게 따라갑니다. 이해되실까요? k에 2를 넣어주시면 16보다 크다. 그리고 5분의 9 11 이렇게 따라오고요. 3 넣어주시면은 32 따라오고 5분의 9 곱하기 30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4 넣어주시면 이렇게 따라옵니다.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자, 그럼 요거 만족하는 n 3이라는 거 있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4는 4도 이거 계산해야 되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이거 5분의 72입니다. 대충 16.4예요. 그럼 여기서 가능한 n은 3하고 4라는 거 두 개가 있겠네요. 아, 여기서 n은 3, 4가 가능하다. 이해되실까요? 여기까지? 자, 이거 계산해 주시면 얘는 5분의 16 곱하기 9를 하니까 144여서 28.8입니다. 그럼 여기 가능한 애는 5라는 거 가능하다라는 거죠. 5 가능합니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여기 이제 구할 때 뭐 잘못됐죠? 요거 잘못됐다. 14.4. 여기 4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가 2배씩 되는 상황이니까 여기 2배 되는 걸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여기 요거 2배 해주시면 57.1 이렇게 따라와서요. 가능한 애는 6하고 7 이렇게 2배가 되는 거죠. 6하고 7.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요거 똑같이 2배 해주시면 뭐 115.2 이렇게 따라오나요? 그럼 가능한 애는 10도 가능한 거죠. 9도 가능하고 10도 가능하겠네요. 따라오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가능한 애는 이렇게밖에 없는 겁니다. 답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정답입니다. 처음 나왔을 때 오답률 굉장히 높았던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마지막 138번 갈게요. 로그 x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fx와 gx라고 하자.
그래서 이 fx가 의미하는 거는 저 로그 x의 정수구분, 이 gx가 의미하는 건 로그 x의 소수구분. 자, 그래서 이거 빠르게 쓸 수 있어야 된다고 했었는데, 자 보세요. 로그 232랑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요놈의 정수구분 지호야 뭡니까? 로그 232의 정수구분 뭐예요? 2 좋습니다. 세 가지 수이기 때문에 괜찮나요, 여러분들? 자, 요놈의 소수부분은 얘를 몇 자리로 만들어주면 돼요? 한 자리로 만들어야 소수부분. 그래서 얘는 로그 2.32입니다. 이렇게 잽싸게 읽어줄 수 있는 개념 135번, 136번을 가지고 저번에 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원리 선생님 외우라고 하면은 괜히 그쪽 파고들지 마시고 그냥 외워버리세요. 괜찮으니까. 세 자리 쓰면은 하나 다운시키면 되고 한 자리로 만들면 소수부분이 된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이거 바탕으로 이제 문제 한번 접근하는 겁니다. 자, 갈게요. 문제에서 hx가 3x 더하기 2fx라고 나왔습니다. f10m은 fx보다 작거나 같다. g의 hm 요놈은 gx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m을 겠습니다. 요놈을 px라고 할 때 문제에서 p30 더하기 p120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얘들아, 이거 하고 쉬었다 할 건데 이거 집중 좀 잘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요 정도 문제 풀면 학교에서는 그냥 선생님은 무조건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갈게요. 자, P30이 의미하는 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면 X에다가 뭘 대입해달라는 얘기예요? 30을 대입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P30에만 몰두해서 지금부터 요거 한번 구해보려고 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시간 좀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 선생님 다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30은요 X에 30을 한번 대입해보세요. 자, 그럼 여기 X에 30을 대입하면은 로그 30의 정수구분을 말하게 됩니다. 그럼 로그 30의 정수구분은 30은 두 자리 함수니까 1 따라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바로 1이라고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계셨나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 얘가 의미하는 건 로그 30의 소수분이 되는 거예요. 그럼 로그 30의 소수부분은 뭐니까? 한 자릿수로 만드니까 로그 3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오는 거는 G, H, M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니까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 G, H, M이라는 것부터 잠깐만 해체를 해보면 H, M이 의미하는 건 여기다가 M을 대입한 G, M 대입하세요. 3M 더하기 2FM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얘를 또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 얘는 이러한 놈에다가 로그를 씌운 거에 소수부분이라고 읽어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얘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로그 3M 더하기 2FM 이 놈의 소수부분이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문제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갈게요. M은 자연수인가요? 네, 자연수입니다. 자, 요 얘기부터 해볼까요? 자, 요 놈의 로그 씌웠을 때 정수부분이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대요. 그러면 얘가 세 자릿수면은 2가 나오니까 세 자릿수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럼 가능한 M은 1 가능하죠? 어디까지 가능? 9까지 가능한 얘기예요. 두 자릿수면은 딱 1이 나오니까. 아, M은 1부터 9까지밖에 안 돼요. 자, 근데 여기 이제 집중해보세요. 자, 여기다가 1을 넣었다고 한번 생각해봅니다. 자, 여기에 1을 넣으면은 여기 3 따라오고 여기에 1을 넣으면은 한 자릿수의 정수 부분은 뭐예요? 0인 거잖아요. M에다가 1을 넣으면 얘는 로그 3의 소수 부분이라고 읽혀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M에다가 2를 넣으면 여기 어차피 0인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로그 6의 소수 부분이라고 읽혀요. 자, M에다가 3을 넣으면 로그 9의 소수 부분이라고 읽히고요. M에다가 4를 넣으면 로그
12의 소수부분이라고 읽혀요.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여러분들. 자, 근데 요놈의 소수부분은 여기가 한 자릿수기 때문에 얘인 게 맞고요. 얘도 얘인 게 맞아요. 얘도 얘인 게 맞아요. 근데 요놈은 얘가 소수부분인가요? 아니죠. 요놈의 소수부분 뭐라고 써줘야 돼요? 로그 1.2라고 써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문제는 요놈의 소수부분이 어쨌든 로그 3보다는 작거나 같아야돼요. 그러면 m이 1일 때 가는 불가는? 가는 왜? 로그 3이랑 똑같으니까. 2일 때 가는 불가는? 불가능. 로그 1은 로그 3보다 크니까. 3일 때 가는 불가는? 불가능. 4일 때 가는 불가는? 가능인 거예요. 자, 5일 때는 가능 1.5니까. 6일 때도 가능 1.8, 2.1, 2.3, 2.7 다 가능. 따라오세요. 자, 그럼 m 몇에서 m은 1인 거 가능. 그리고 4인 거에서부터 9까지 가능.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요거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몇 개가 따라온다는 겁니까? 7개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P30을 구하면 얘가 7개예요. 자, 요걸 천천히 이해해 보시고 그리고 P120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좀 고민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선생님 풀이할게요. 자, 해봅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P120, 여기 아까 7이 나왔던 것 같고요. P120이라는 거는 X에 120을 대입해달라는 얘기니까 X에 120 대입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그럼 F120이 의미하는 건 로그 120의 정수분을 의미하고 얘가 세 자릿수기 때문에 뭐가 나온다? 2가 나온다. 이거 일단 딱 이렇게 처리가 돼야겠네요. 자, 그러면 10m이라는 수가 세 자리까지는 가능하지만 네 자리가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니까 일단 m을 찾아주시면 m은 1부터 시작해서 99까지는 가능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99개 중에 요거 만족하는 게 몇 개입니까? 라는 질문인 거예요. 여기까지 되니까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요놈부터 처리합시다. 자, 얘가 의미하는 건 로그 120의 소수 부분. 그럼 요놈을 한 자릿수로 만드니까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될까요? 로그 1.2라고 읽어주셔야 됩니다. 잽싸기. 여기까지가 개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요놈의 소수 부분은 1.2보다는 작은 상황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여기에 있는 이 fm이라는 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요놈은 이 m이라는 수의 로그 m이라는 수의 정수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m은 여기가 1부터 9까지라면 얘가 뭐가 나와요? 0이 나오죠. 한 자릿수니까. 하지만 10부터 99면 얘가 두 자릿수니까 얘가 뭐가 나와요? 1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1부터 9까지랑 m을 10부터 99까지로 쪼개서 보면은 얘는요 로그 3m의 소수부분이 이렇게 있고요. 얘는 로그 3m 그리고 얘가 이때는 1인 거니까 더하기 2의 소수부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될까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는 대입해서 찾는 겁니다. 자, 지호야 1 대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태연아 2 대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로그 6은 로그 1차보다 크니까. 수아야 3 대입하면 안 되죠? 유리가 4 대입하면 되는 거죠? 12는 1점이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여기 4 가능합니다. 자, 근데 5 대입하면 1.5니까 안 되고 6 대입해도 7 대입해도 다 안 된다는 거죠. 한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마찬가지로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10을 대입하면은 32잖아요. 그럼 로그 3.2가 되는 거라고. 안 되네요. 이해되세요? 자, 10 대입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32, 35, 38, 41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그럼 요놈의 소수분이라고 해봤자 그래서 점이 이렇게 따라오니까 무조건 1점보다 크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약간 100을 넘어가서 약간 뭐 약간 대충 이런 느낌이면은 여기가 1.01이니까 1.2보다 작은 거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되실까요? 자, 그럼 M은 뭐부터 가능한 게 보여요? 100 넘어가야 되니까 33부터 가능하네요. 좋습니다. 자, M이 33이면요. 여기가 로그 101이 되어버려서 소수 부분은 1.01인 거니까 1.2보다 작으니까 말이 된다는 거죠. 따라오세요. 자, 그럼 어디까지 가능한 것 같아요? 1.01, 1.04, 07, 1.10, 1.1 쓰는 내가 좀 한심해 보이긴 한데 이거 틀렸나?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할게요.
할게요. 자, m에다가 39까지 가능한 거죠. 40 넣으면은 122가 됩니다. 그쵸? 39까지. 그 다음은 없죠? 맞나요? 그래서 여기 한 개 나오고 여기에 뺀 다음에 1 더하니까 7개 나옵니다. 그래서 8개가 나와서 8개에다가 7개 더하니까 답이 15 그러면 정답입니다. 답 맞나요, 여러분? 네. 다행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 일단 프로그 먼저 마무리하고요. 그 사이사이에 비어있는 문제 있을 수 있는데 이거 이따가 한 뒤에 1시간 정도는 오늘 줄 예정이니까 그때 개별적으로 좀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자, 쉬었다 합시다. 자, 181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밖에 없으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잘해왔거나 아예 못하거나 안 하면은 질문 없을 테니까. 했죠? 저기요? 여보세요? 저기요? 따돌리나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BC의 길이 뭐 이렇게 나오네요. 이때 삼각형의 ABC의 넓이를 봐. 자, 가겠습니다. 자, 저번에 선생님이 이 함수, 지수함수에 대해서 잠깐만 또 얘기를 하면은 지수함수 형태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내가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형태가 있고요. 두 번째, 지수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이제 방정식을 푸냐 부등식을 푸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거, 방부등식은 그러한 지수 형태를 내가 치환을 하면 항상 뭐가 따라온다? 범위가 꼭 따라와야 된다. 그래서 이거 꼭 주의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프에 대해서는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무조건 그릴 수 있는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그릴 때 체크해야 될 거 점근선과 증가 강도인지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 괜찮나요? 여기까지? 그리고 그린 다음에 문제를 풀든 못 풀든 뭐는 꼭 해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좌표 설정. 문제 풀든 못 풀든 좌표 설정까지는 꼭 노력해서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기까지 습관부터 정확히 잡아주셔야 돼요. 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문제 보니까 181번하고 180번하고 묶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었나요? 그런 얘기는 안 했나요? 했나요? 안 했나요? 네, 묶어주세요. 180번은 같이 했잖아요. 기울기와 길이를 활용한 좌표 설정. 이것도 똑같은 문제인 거예요. 왜? 여기 기울기 나와 있고 여기 길이 나와 있으니까 기울기와 길이를 가지고 좌표를 설정해달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올까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보면 여기 있는 이 한 점의 좌표를 A, 이렇게 좌표를 설정을 해보면 여기 위의 점이기 때문에 A, 2에 A-3 더하기 이렇게 좌표를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그에 따라 C의 좌표 또한 빠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기울기가 -1인데 여기가 루트래요. 그 말은 여기가 1대1이라는 얘기니까 1대1대 루트 이렇게 바로 보여서 여기 C의 좌표는 1만큼 왼쪽으로 갔고 1만큼 위로 갔다라고 하여 이렇게 C의 좌표를 설정할 수 있었다. 근데 얘가 어디 위의 점이다? 여기 위의 점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여기까지 되니까 그래서 주어진 함수에다가 좌표를 설정한 후에 대입을 해주시면 이게 A-3 더하기 2 얘가 2에 A-2가 된다는 거고요. 2의 A제곱으로 묶을까요? 아이고, 얘가 왜 이렇게 커? 자, 2의 A제곱으로 이렇게 넘겨서 묶을게요. 그러면 4분의 1 따라오고 빼기 8분의 1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에 4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괜찮나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그래서 2의 A제곱은 요 계산은 8분의 1, 8 곱하니까 32 이렇게 되니까 A는 5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럼 A가 5니까 여기는 이 점의 좌표 잡을 수 있었고 여기다가 5를 대입하니까 이 점의 좌표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놈의 넓이 구하려면은 A의 좌표를 알면 신발끈 공식 쓸 수 있을 텐데 이 A의 좌표는 무슨 점이라고 읽어야 돼요? 교점. 그럼 교점을 구하는 방법은 뭐다? 연립이다 라는 것까지. 그래서 저 지수함수를 연립해서 교점까지 구하면 삼각형의 넓이를 충분히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태연이 신발끈 공식 쓰세요 혹시? 처음 들어봐요? 알긴 알아요. 쓰셔야 돼요. 네. 좌표를 알면은 넓이를 구하는 거. 지우집니까? 여기까지 해도 괜찮을까요? 왜 풀었어요? 좌표 설정했어요? 못했어요? 했는데 못 풀었어요? 네. 왜? 어디서? 틀렸어요. 아. 자, 넘어가겠습니다. 228번 갈게요. 228번. 자, 여기다가 치환, 화살표, 범위라고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28번에 치환, 화살표, 범위. fx는 4x, gx는 3 곱하기 2x 플러스 자, 요놈이 두 점에서 만난다. 교점 A. 두 점이라고 안 나오면 교점이라고 할게요. 만나니까. 자, 근데 A, B의 x좌표를 A, B라고 하자. 교점의 x좌표 A. 이때 A, B가 음수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연수 K 기수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요놈에다가 별표 쳐주세요. 지나가다가 문제를 딱 살펴볼 때도 여기 어떻게 바뀌는지 잘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갈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요놈의 교점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교점은 연립이기 때문에 얘하고 얘를 연립하는 건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립 한식을 그대로 써내면 4의 x제곱 요놈이 3 곱하기 2의 x 플러스 2 마이너스 k 플러스 3 이렇게 따라와서 요놈의 부근이 a, b가 따라오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문제 없죠, 여러분들? 자, 근데 이런 방정식을 지수방정식이라고 하고 지수방정식의 가장 기본은 뭘 한다? 치환을 한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2x제곱을 t라고 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요 식은요 t제곱 넘깁니다. 마이너스 12t 더하기 k-3은 0 이렇게 따라오는데 그럼 요놈의 부분을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2의 a랑 2의 b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자, 요놈의 두근이 a, b인데 a, b가 음수라는 얘기는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여야 된다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뭐 a, b가 어떤 게 큰지 이런 얘기는 없죠. 그쵸? 선생님이 그냥 임의로 a가 음수, b가 양수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요 a, b의 범위를 여기서 요놈의 두근에 대한 범위도 똑같이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a가 음수면 얘가 무슨 범위가 나오고 b가 양수면 얘가 무슨 범위가 나오는지를 해석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깔끔하게 따라올 때까지 반복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0이면 뭔데요? 1이잖아요. 얘가 0이면 뭐예요? 1이라고요. 근데 얘가 a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얘는 1보다 작다는 얘기고 얘는 1보다 많다? 크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래프로 잠깐만 다시 설명을 해보면 2의 x제곱이라는 애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b가 양수이기 때문에 b는 여기에 있고 a는 여기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정확히 여기 0,1이 나옵니다. 그럼 2의 a제곱은 그리고 좀 크게 그릴 거네. 2의 a제곱은 여기 y좌표, 2의 b제곱은 여기 y좌표. 그래서 2의 b제곱은 1보다 크고 2의 a제곱은 1보다 작다 이렇게. 따라오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해석 자체가 요놈의 두 근이라 함은 두 근은 하나는 1보다 크고 하나는 1보다 작다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여기까지? 그 말은 하나가 1보다 크고 하나가 1보다 작다는 얘기가 뭐예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에 대해서 두 근 사이에 1이 있다 이렇게 가셔야죠. 다시 하나는 1보다 작고 하나는 1보다 크다. 그럼 2차 방정식이 두 근이 있는데 하나가 1보다 크고 하나가 1보다 작다는 얘기는 두 근 사이에 1이 있다.
한 근이 1보다 크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나머지 한 근이 1보다 작다. 자, 이렇게 근의 범위가 나오면 이거 무슨 문제다? 근의 분리 문제다라고 해서 근의 분리 문제로 풀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럼 1이 여기 있으니까 1이 두 근 사이에 있으니까 함수값만 조사하면 되겠죠. 요놈의 1을 대입한 함수값이 0보다 어때야 된다? 작아야 된다. 여기다가 1을 대입한 1-12 더하기 k-3이라니까 0보다 작다. 즉 k는 옮깁니다. 14보다 작다. 그러면 준다는 된다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이렇게만 하면은 답이 틀리겠죠? 13개라고 하면 틀리겠죠? 왜 틀릴까요? 몇 세개라고 하면 왜 틀리죠? 문제에서 이 A, B가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도 서로 다른 두 근이 존재해야 되죠, 여러분.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서로 다른 두 근을 얘기할 때는 선생님 여기 함수값이 작으면 서로 다른 두 근 무조건 갖는 거 맞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서로 다른 두 근 중에서도 둘 다 무슨 근? 양근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양근이기 위해서 합이 양수고 곱이 양수여야 된다. 그래서 곱이 양수라는 이 범위까지 가져가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K는 14보다 작지만 3보다는 커야 되니까 정답은 10개 이렇게 나온다는 문제였어요. 별표 5개 쳐주세요. 왜냐면 이게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까딱하면은 바로 틀리는 문제거든요. 까딱하면은 틀릴 만한 여지가 굉장히 많은 형태니까 시험에 내면 좀 치사하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대비 잘 해주시길 바라고. 자, 넘어가서 229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요. 약물의 혈중 농도는 약물을 복용한 후 줄어들기 시작한다. 그 단어가 지수함수를 따른다. 5시간마다 2분의 1 비율로 줄어든다. 몇 시간 후 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5시간마다 2분의 1 비율로 감소한다는 얘기는 내가 감소하는 비율을 A라고 잡으면 5시간이 지나면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러분들? 그럼 문제는 뭐 구하라는 얘기예요? 20%가 됐다는 얘기는 몇 분의 몇이 될 때? 상호야, 이거 너 질문이지? 그래요. 보세요. 자, 그러면 얘는 A의 몇 제곱을 해야 5분의 1이 됩니까? 라는 이런 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여러분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요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로그라는 형태를 줬으니까 로그를 활용해달라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로그 2가 0.3이라는 걸 활용해주세요. 이렇게 처리가 되거든요. 자, 갈게요. 자, 그러면 로그를 지금부터 처리하기 위해서 여기는 이놈의 양쪽에 로그를 취하겠다. 근데 여기 밑이 며칠 로그가 있으니까 11로그가 있으니까 양쪽에 밑이 11로그를 취한다는 거죠. 그럼 밑이 11로그를 취하면 5로그 A가 마이너스 로그 2가 된다는 게 눈에 보이고요. 그러면 로그 N이라는 놈은 로그 2라는 게 0.3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0.3 거기에 5분의 1배까지 해달래요. 그러면 마이너스 0.06 이렇게까지 계산이 되겠네요. 맞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거 풀면 끝입니다. 자, 내가 구하려는 건 이 네모 몇 시간이냐? 저 네모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똑같이 양쪽에 로그를 취하면 이 네모는
네모 로그 a는 마이너스 로그 5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가져가야 될 개념 로그 2를 알면 로그 5를 안다. 이거 꼭 보이셔야죠. 기억나실까요? 로그 2를 알면 모르면 꼭 써주셔야 돼요. 로그 2를 알면 로그 5를 안다. 어떻게 알죠? 이 둘이 더하면 뭡니까? 1이니까 한번 바로 보이셔야죠. 이 둘을 더하면 로그 11이 되기 때문에 로그 2가 0.3이라는 얘기는 로그 5가 뭐라는 얘기예요? 0.7이 바로 보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개념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로그 2랑 로그 5를 더하면 1이 된다. 여기까지 가져가면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몰라요 할 게 아니라 로그 2가 0.3이니까 로그 5가 뭐라고요? 0.7이라고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0.7 이렇게 처리가 되고요. 그러면 이 네모라는 놈은 양쪽을 로그 a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0.06분의 마이너스 0.7 분모분자에 100까지 곱해주시면 6분의 70 이렇게 처리됩니다.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얘가 여기 시간이 되는 거니까 주어진 요 시간이라는 얘기는 대분수로 바꿔주면 11 더하기 6분의 4 시간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오세요. 그럼 11시간 해주시고 40분 처리하니까 답은 2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실까요 여러분들? 네. 자, 넘어가서 255번 문제 줄게요. 지호야, 네? 좌표 설정해 봤어요? 아니요. 했어요. 일로 오세요. 하나만 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네. A의 x좌표를 A라고 하자. 그리고 1 3분의 2 100을 만족시키는 A 2, 3 2, 3은 자연수 A. 자, 봅시다. 자, 일단 선생님이 문제 풀든 못 풀든 좌표 설정은 꼭 해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문제에서 대놓고 좌표 설정하기 좋게 x좌표를 A라고 줬어요. 그러면 요 놈은 여기 위의 점이니까 얘를 2의 A제곱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B의 좌표 또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셔야 된다. 이 A라는 놈이라는 Y좌표가 같기 때문에 Y좌표를 2의 A라고 가져가고요. 그에 따라 여기 있는 요 놈의 X좌표를 여러분들이 구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Y좌표가 2의 A제곱이고 15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 그래서 X를 구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양쪽을 15로 나눠요. 그 다음에 이 x를 구하려면 얘는 로그에 관한 얘기가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x가 내가 로그 2의 15분의 2의 a제곱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로그 2의 15분의 2의 a제곱 이렇게 따라오는 거고요. 뭐 계산해 주시면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로그 2의 15 이렇게 처리해야 됩니다. 다시 마이너스 a 더하기 로그 2의 15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설정했어요. 푸는 건 안 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b의 x좌표를 여기는 요 놈을 저기 마이너스 a 더하기 로그 2의 15로 갖다 써주시고 이제 성분 AB라는 거를 구할 수 있는지를 보면은 좌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이 AB의 길이를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여기를 빼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어려운 거 없지 않습니까? 요게 연산이 약하면 어려울 수 있어요. 연산은 잘하는 방법 없어요. 그냥 많이 계속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3분의 AB라는 건 x좌표의 차가 되는 거니까 저기서 저기를 쏙 빼주시면 요놈이 2a 마이너스 로그 2의 15입니다. 이렇게 식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다 지워버릴게요. 여기까지 따라오십니까? 자, 그러면 요거를 만족시키는 이 이상의 자연수를 구해달래요. 자, 얘들아, 요게 몇 점 얼마예요? 3점 얼마 괜찮아요? 여기가 16이면 4인 거니까 3점 얼마. 그러면 A가 2면 0점 얼마니까 1보다 작죠? 안 되네요. 3이면 되죠? 4도 되고 5도 되고 6도 되죠? 3부터 가능하네요. 50 가능, 51 가능, 102에서 얘 빼니까 52는 104에서 빼니까 100 넘어가죠? 안 되네요. 어디까지 가면 51까지 다들 크게 별거 없죠? 저 설정 열심히 해주시고 처리하면 된다. 그래서 그거를 습관화 좀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선생님이 못 풀더라도 저 설정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문제였습니다. 이해되실까요? 네. 256번은 뭐 유형이니까 잘 처리한 건 없고요. 사실은 나머지가 다 노감수기 때문에 요거가 훨씬 중요하죠. 자, 질문 여기까지 하면 될까요? 괜찮아요? 질문 여기까지 했고요. 자, 노감수 갈게요. 자, 로감수 배우기 전에 지수함수 간략하게 복습 한 번만 좀 하고 갑시다. 자, y는 a의 x제곱 이렇게 생긴 게 지수함수였고요. 그래프의 개형은 두 가지의 개형을 갖고 있었다. 저 a가 0과 1 사이인 경우와 a가 1보다 큰 경우에 따라 주어진 이때는 증가함수, 감소함수, 감소함수 정답입니다. 주어진 이때는 증가함수 형태를 떴다. 그래서 정근선 y는 0이라는 걸 정근선으로 갖고 이렇게 생긴 감소함수 형태의 그래프 외워주셔야 되고 똑같이 y는 0이라는 걸 정근선으로 갖고 증가함수 형태를 외워줬어야 하니 주어진 이놈의 치역을 바라보면 그 치역이 의미하는 게 이놈의 y값, 즉 a의 x제곱인데 그 치역이 0보다는 어떻다? 크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주어진 이놈을 치환하면 항상 양수라는 범위가 따라온다. 여기까지가 지수함수 끝이었습니다. 괜찮나요 여러분들? 그리고 항상 지나는 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a값에 관계없이 여기가 보면 0이면 1이라는 값이 나오니까 여기에 0,1이라는 점을 항상 지나는 점을 꼭 찍어주는 습관을 가져야 어려운 문제도 보다 쉽게 풀릴 거다.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로그함수 갈게요. 자, 로그함수는 y는 로그 a의 x 이렇게 생긴 게 로그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놈의 그래프도 a가 0과 1 사이일 때와 a가 1보다 클 때에 따라서 그래프가 다르게 나오는데 0과 1 사이면 저 지수함수랑 똑같이 감소함수가 나오고요. 1보다 크면은 저 지수함수랑 똑같이 증가함수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수함수랑 똑같이 저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먼저 암기를 해주셔야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생긴 감소함수가 나오냐면 자, 로그가 정의되기 위해선 여기는 이 수는 무조건 양수여야 하죠. 그래서 이 왼쪽에는 그래프가 안 나옵니다. 이쪽에만 그래프가 나오고요. 감소함수 형태 이런 식의 그래프를 띄고 있습니다. 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증가함수 형태 어떤 그래프를 띄고 있냐면 이러한 그래프를 띄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 x가 0이어도 안 되고 음수여도 안 되는 거예요. x가 양수인 범위만 띄고 있는 이런 그래프를 띄고 있다. 외워주셔야 되고요. 자, x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0이 계속 가까이만 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근선이 얘가 정근선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얘가 이렇게 생긴 정근선이 되어버려요. 정근선이 x0이라는 이런 형태가 정근선이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자, 이놈의 치역 한번 읽어볼까요? 치역은 이놈의 y값 y라고 읽기도 하고 로그 ax라고 읽기도 하는 거예요. 둘은 똑같은 거니까. 그럼 이놈의 치역은 치역 보세요. y값 다 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치역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모든 실수 정답입니다. 자,
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똑같거든요. 로그라는 것도 로그 방정식이든 로그 부등식이든 나오면 그 형태를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처럼 똑같이 치환하시면 돼요. 근데 지수는 치환하면 범위가 따라왔습니다. 양수라는 범위. 로그라는 형태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치환하는 경우가 생길 텐데 로그는 치환하더라도 범위가 그냥 모든 실수가 된다는 거. 그래서 로그 방정식이 지수 방정식보다는 고려할 게 좀 적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틀리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떨 때 틀리냐? 여기 있는 이 x가 로그가 정의되기 위해서 무조건 양수만 따라와야 되는데 음수를 답으로 하면은 틀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범위에서 실수가 나오진 않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어디서 실수가 나오냐면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 즉 밑은 1이 아닌 양수여야 됩니다. 진수는 양수여야 된다라는 이 범위를 고려하지 않으면 틀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수함수는 치환하면 양수라는 조건 때문에 틀리고 로그 함수는 뭐 때문에 틀린다?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을 체크하면 틀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항상 두 개가 있어서 그 두 개가 뭔지를 꼭 비교하면서 공부해야 좀 더 잘 따라올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마찬가지로 이 로그라는 놈도 이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습니다. 상우야,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x가 뭐면? 1이면 0이 나옵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a 값에 관계없이 (1, 0을) 지난다. 여기까지 체크하시면은 얘가 로그 함수 끝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러분들? 따라오세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수함수하고 로그 함수는 이게 같은 단원에 있거든요. 한 단원에 묶여 있거든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무슨 함수를 배울 때는 원래는 한 단원에 묶여 있지 않아요. 유리함수, 무리함수 따로따로 있거든요. 근데 지수함수, 로그함수 한 단원에 묶여 있습니다. 왜 한 단원에 묶여 있죠? 배웠다면? 네, 둘은 역함수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요놈의 관계는 역함수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항상 같이 배운다라고 알고 계셔야 되고요. 우리가 유리함수에 대해서도 역함수를 빠르게 알아보는 방법이라든지 공식을 외웠습니다. 무리함수도 빠르게 알아보는 방법이라든지 공식을 외웠어요. 마찬가지로 요놈들 또한 빨리 알아보는 방법, 공식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올까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천천히 한번 볼게요. y는 a의 x제곱이라는 놈이 있는데 요 놈을 그대로 역함수를 한번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놈을 역함수를 취하면 y는 x에 대칭시킨 게 역함수이기 때문에 x하고 y의 자리를 바꿔주셔야 되고요. y로 정리하기 위해서 이 y를 봤더니 이 y는 로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y는 로그 a의 x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이게 자 여기는 요 놈은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0,1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는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뭐예요? 1,0이죠. 항상 지나는 점이 대칭이어야 돼요. 당연한 겁니다. 여기까지 되실까요? 자, 이놈의 점근선 뭐였죠? 점근선? y는 0이었죠. 이놈의 점근선 뭐였어요? x는 0이었죠. 왜 이렇게 되냐면 얘를 y에서 대칭시키면 y 대신에 x가 들어가야 되니까 타입이 이렇게 따라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따라옵니까? 그 다음 자, 요놈은 여기 밑이 a죠. 여기도 밑이 a인 상황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밑이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밑이 같아야 돼요. 저 세 개를 가지고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의 역함수를 빠르게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실까요, 여러분들? 네. 요게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의 특징, 형태를 찾아봤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당연히 요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놈의 정의역 뭡니까? 지수함수의 정의역은 x는 모든 실수죠. 자, 이놈의 치역은 뭔데요? 치역은 양수잖아요, 여러분들.
맞습니까? 자, 요놈의 정의역은 뭐예요? 저 x의 음수가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정의역은 양수만 와야 됩니다. 저놈의 치역은 뭐였죠? y값. 저 그래프 보니까 모델 실수가 된다는 거죠. 당연하게도 역함수를 취하면 정의역이 치역으로 따라오고 치역이 정의역으로 따라오는 이런 상황이 눈에 꼭 보이셔야 된다는 거. 따라오세요. 이게 역함수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문제 좀 천천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아, 유행이 안 되니? 그래프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그래프 그려보세요, 여러분들. 맨 뒷장에 넘겨가지고 그리든 그래프를 그릴 줄 아셔야 돼요, 일단. 열심히 그리고 계시죠? 자, 그리다가 잠깐 멈춰주시고, 자, 요거 잠깐 볼게요, 여러분들. 지수함수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만 또 복습을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요. 자, 그럼 지수함수 그래프 그릴 때 무조건 증가함수 체크하고 점근선만 체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여기 밑이 2기 때문에 증가함수. 그래서 증가함수를 잡아야 되는데 원래라면은 y는 0이라는 게 점근선인데 y축으로 6만큼 평이동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증가함수를 잡으면 된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리고 지수함수 그래프 그릴 때는 얘가 y축에 대한 평이동을 하면 점근선이 바뀌니까 y축 평이동을 신경 써야 되지만 x축으로 좌우로 왔다 갔다 한들 이러한 그래프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증가함수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x축 평이동을 무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여기는 x축 평이동이라고 읽어주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세배했다라고 읽을 게 아니라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된다? x축 평이동을 똑같이 읽어주셔야 된다. 여기는 이 찌꺼기가 여기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여기는 요 놈은 사실은 x축 평이동으로 읽어주셔야 돼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어떤 로그 함수가 있어요? 증가함수 선생님이 y는 로그 2x라는 증가함수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얘는 수아야 점근선 x는 0이에요. 그럼 내가 얘를 x축으로 평이동하면은 점근선이 당연히 바뀌겠죠. 근데 내가 얘를 위아래 y축으로 평이동한다는데 그래프 형태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그 함수는 y축에 대한 평이동은 무시해 주셔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떻게 그리면 되냐? 점근선만을 체크하고 얘는 y축 평이동이기 때문에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x에 대한 x축으로 이만큼 평이동이기 때문에 점근선 x는 2를 잡고 주어진 얘가 2, 즉 1보다 큰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증가함수의 그래프를 잡아주면 된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잠깐 그 아래에 있는 그래프 볼게요. 자,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보니까 얘는 일단 로그 2분의 1의 형태를 먼저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놈의 원함수를 먼저 보면 원함수는 로그 2분의 1의 x라는 얘가 원함수예요. 얘를 평이동해서 저런 형태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함수 어떻게 생겼냐?
x는 0이 점근선이고 이렇게 생긴 감소함수였다고요.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얘를 어디 대칭? y축 대칭. 그래서 이런 y축 대칭하니까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줘야 돼요?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따라옵니까? 근데 x축으로 얼마만큼 평이동? 이만큼 평이동. 그러니까 점근선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점근선을 B로 바꿔주시고 y축 평이동은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거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없다는 거.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점근선만을 그리고 그래프의 형태만을 잡아준다. 이게 그래프 그리는 방법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볼게요. 자 이제 이런 그래프가 나올 거거든요. 이런 그래프. 자 그러면 얘는 뭐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어디 평행 이동? x축 평행 이동. 맞습니다. 그러면 얘는 로그 함수를 x축 평행 이동하면 뭐랑 관련이 있다고요? 당연히 점근선과 관련이 있다고요. 얘는 여러분들이 점근선을 꼭 체크를 해줘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형태가 됩니다. 그럼 이놈의 점근선 바로 읽을 수 있을까요? 얘가 0이 되는 형태를 점근선으로 바로 잡아주시면 돼서 점근선은 x는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읽어주셔야 된다.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자, 얘는 어디 평이동을 읽어주셔야 돼요? y축 평이동 좋습니다. 그럼 얘를 내가 그래프 그릴 때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상우야, 얘는 x축 평이동, 얘는 y축 평이동. 여기는 이 a는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로그 함수를 a 배한 건가요? 네, 이거는 맞습니다. y축 평이동을 읽어주셔야죠. 자, 왜 y축 평이동이냐? 주어진 얘가 로그 a에 x 플러스 a분의 b 더하기 c 이렇게 쪼개지면요. 로그 x 플러스 a분의 b 더하기 로그 a 더하기 c가 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떨거지로 따라오는 y축 평이동으로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될까요? 자 그러면 y축 평이동은 로그 함수를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한다는데 그래프랑 연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앞으로 얘를 무시하고 그리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여기는 이런 그래프를 생각할 때 로그 2의 x를 3배했다 아닙니다. 이거의 원함수는 그냥 뭐인 거예요? 로그 2의 x가 원함수인 거예요. 걔를 요만큼 y축으로 평행이동한 것 뿐입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거 꼭 잘 체크해 주셔야 돼요. 자, 이놈의 원함수 뭐라고요? 로그 2의 x인 거예요. 따라옵니까? 지수함수 빨리 그리려면 요거를 무시. 로그함수 빨리 그리려면 요거를 무시. 이해돼요? 자, 이제 다시 연습해 볼게요. 이거 지워도 괜찮을까요? 지우고 마저 그래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놈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데 보세요.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얘기는 이놈의 y를 로그 2의 x를 x축 대칭해서 y 대신 마이너스 y를 넣어달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처리할 수 있잖아요.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이렇게 보이게 훨씬 좋아요.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그럼 얘는 점근선이 뭐가 따라오고? 마이너스 3분의 2가 따라오고 여기가 2분의 1이니까 가운데는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여기는 이 3이라는 건 y축 평이동이니까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자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를 대칭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를 2분의 1로 바꿔주세요. 따라옵니까? 그러면 원래라면 로그 2분의 1의 x라는 그래프는 점근선이 그럼 점근선은 먼저 체크할게요. 2분의 1 원래라면 로그 2분의 1이 이렇게 생겼다고요. 따라옵니까?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한 거예요? y축 대칭 이동한 거죠. 그럼 얘를 이렇게 y축 대칭 이동하니까 그래프 이렇게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완벽하게 그리는 것부터 제발 연습하세요. 맨날 로그 그래프 그리기 어려워 이러지 마시고 그리는 거 먼저 탄탄하게 하셔야 문제를 풀 맛이 납니다. 그나마. 아시겠습니까? 네, 여기까지가 로그 함수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자, 넘어가셔서 192번 해봅니다, 여러분들. 192번. 중요한 게 끝났는데. 자, 보겠습니다. 별표 5개 쳐주시고요. 192번에 별표 5개 쳐주시고, 원함수 빠르게 찾기. 빠르게라고 써주셔야 돼요. 원함수 빠르게 찾기. 원함수 빠르게 찾기. 자, 보겠습니다. 자, 무슨 문제냐면은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내가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래프를 찾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로그 함수라면은 밑이 몇인 거? 3인 걸 찾아야 되고요. 지수함수라면은 요놈의 역함수가 3의 x일 거니까 밑이 3인 지수함수 형태를 찾아주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럼 얘는 두 배를 한 게 아니라 요거는 x축 평의 이동, 요거는 y축 평의 이동. 그러니까 요놈의 원함수는 뭐일 겁니까? y는 3. 자, 보겠습니다. 예진이하고 하연이는 한 두세 문제 끊겼어요. 영상을 보면은 끊긴 걸 알겠고 영상을 안 보면 끊긴 것도 모르겠죠? 다음에 저한테 뭐라고 하면은 영상을 본 거고 가만히 있으면 영상을 안 본 거겠죠? 그렇죠? 자, 얘들아 문제 다시 이거 유형 풀어볼게요. 자, 210번. A는 2보다 크다라고 나왔고요. 뭐 일단 이러한 형태라고 이렇게 열심히 나온 것 같아요. 그럼 이 형태를 끄집어내려면 밑이 몇칠 로그를 취해야 됩니까? A 로그를 취해야죠. 근데 A가 2보다 크니까 증가함수니까 부동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양쪽의 밑이 A 로그를 취하면 이렇게 따라오게 되고요. 주어진 얘가 1이고 얘가 2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빠르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그걸 제곱한 거니까 뭐 1과 4 사이에 있는 어떤 수가 될 거고, 얘는 이거를 2배 한 거니까 2와 4 사이에 있는 어떤 수가 될 거고, 이거 제곱하니까 얘는 뭐야? 얘는 근데 여기다 밑이 A 로그를 또 취해달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여기다 밑이 A 로그를 또 취하면 나중에는 이건 뭐 눈으로 하시겠지만 이렇게 따라오는 것 뿐이고요. 그러면 0보다 크고 여기 A가 2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1보다는 작다라는 거죠. 얘는 0. 얼마나 이렇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A가 2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까지 되십니까? 그래서 어쨌든 얘가 일단 제일 작아요. 꼴등입니다. 자, 그러면 얘하고 얘가 어느 게 커요? 얘가 1과 4고 얘가 2가 3니까 얘가 크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서술형 대비 한번 해주셔야 돼요. 그럼 얘를 내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얘가 큰지 얘가 큰지 대소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 네, 뺀다. 좋습니다. 대소 비교는 뺀다가 떠오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빼서 그게 양수라면 얘가 큰 거고 빼는 대무수라면 얘가 작은 거죠. 그래서 직접 빼보는 겁니다. 주어진 얘는 2 로그 A의 X고요. 여기에서 주어진 요놈을
그럼 요놈을 빼보면 요놈이 로그 A의 X라는 형태로 묶여서 여기가 E 마이너스 로그 A의 X 이렇게 따라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근데 얘가 1과 2 사이잖아요. 얘가 1과 2 사이잖아요. 그럼 양수란 얘기예요? 음수란 얘기예요? 양수란 얘기죠. 얘도 양수, 얘도 양수니까 전체가 양수인 겁니다. 그럼 빼서 양수기 때문에 무조건 얘가 더 크겠네요. 그래서 얘가 더 크다 이렇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유형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실까요, 여러분들? 네. 자, 쉬었다가 이어서 좀 문제들 더 보고 자습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쉬었다 합시다. 자, 잠깐 계시고 자, 바로 좀 볼게요. 자, 238번 해보세요.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먼저 그냥 쭈르륵 한번 다 해보시고요. 약간 아예 접근이 안 될 만한 거, 유형적인 것들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238번 해보세요. 별표 치시고 유형 써주시고요. 유형. 자, 막히시면은 239번 해보세요. 막히시면 239번. 자,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238번하고 239번, 더 나아가서 240번까지 잠깐만 얘기를 해보면, 자, 240번은 문제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감 오실까요? 쉬운데 5의 로그 x를 치환하면 x의 로그 5제곱이나 5의 로그 x제곱이나 똑같으니까 2차 방정식이 나온다는 거. 그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지수를 치환하든 로그를 치환한다는 거. 근데 이제 치환하지 않고 지수에 대해서 푸는 문제에 대해서 약간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치환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푼다? fx하고 gx가 똑같을 아이들이 똑같을 거다. 하지만 달라도 똑같은 경우가 있으니 이 a가 1인 경우는 달라도 똑같을 거다.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치환이 보이지 않으면 그에 따라 여러분들이 식을 좀 변형시켜줘야 되는데 여기 이 문제를 보면 여기가 4분의 x니까 아 여기도 4분의 x가 있네. 얘를 옆으로 바꿔치기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밑을 4분의 x로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이미 밑이 똑같으니까 얘랑 얘가 똑같던지 이해되세요? 또는 여기가 다르더라도 이 4분의 x가 뭐면 된다? 1이면 된다. 이렇게 풀어주면 답이 나오는 상황일 겁니다. 일단 요거 이해되십니까? 자, 근데 주어진 얘는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밑이 뭐 x고 통일도 약간 제대로 안 되고 어떻게 풀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얘를 약간 어떻게 선생님을 읽냐면 밑에도 문자가 있고 지수에도 문자가 있는 약간 이런 유형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밑에도 문자가 있고 지수에도 문자가 있는 이런 문제를 푸는 방법은 양면의 로그를 취한다는 겁니다.
문제를 많이 안 풀어서 잘 느낌이 안 올 텐데 문제 풀다가 막히면 그냥 로그를 취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문제 풀다가 약간 막히면. 자 그러면 요놈의 양쪽에 지금 로그를 취하려고 합니다. 근데 로그를 취할 때는 밑이 며칠 로그를 취하는지가 항상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밑이 며칠 로그를 취하고 싶어요? 밑은 같으면 좋은 거니까 3일 로그를 취해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보이는 걸로 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쪽에 밑이 3일 로그를 취하면 로그 3의 x에 로그 3의 x를 이렇게 따라오고요. 여기도 밑이 3의 로그를 취하면 로그 3의 27의 x의 4제곱 이렇게 따라오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여기에 있는 이 로그 3의 x는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갈 수 있다고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 있는 거 계산해 주시면 로그 3의 27이 3이고 4 로그 3의 x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양변의 로그를 취하고 봤더니 로그 3의 x를 내가 t라고 취하면 요거 t, 요거 t, 요거 3 더하기 4t 2차원 방식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거 유형 하나만 그냥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치환하면 된다라는 형태니까 해주시면 되고요. 얘들아 244번 같은 거 눈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244번. 여기 문제 보면은 저기에 로그 값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양쪽에 로그를 취해서 문제를 풀어달라는 얘기예요. 근데 밑이 며칠 로그를 취하고 싶어요? 11 로그를 취하는 겁니다. 왜요? 밑이 11 로그 값이 나와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냥 그렇게 풀어주면 된다. 끝이네요. 뭐야? 내가 좀. 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해보시면 먼저 해보시고 제가 질문을 받는 형태가 더 나아 보입니다. 그래서 과제는 (260번까지) 하겠습니다. 과제 260번까지. 3스텝 1부. 아시겠나요? 그래서 다음에 선생님이 과제 검사 좀 꼼꼼하게 할 건데 260번까지 해서 원투3 상관없이 이거 다 풀려 있어야 되고 채점까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한테 질문한 때까지 오답까지 다 되어 있는지까지 체크할게요. 왜요? 여기 아시겠나요? 선생님이 뭐 먼저 뭐를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그냥 질문 생기면 질문을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거 문제 풀어보면서 정리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